안녕하십니까. 경북권 소식입니다. 해외 토픽에도 오를 정도로 국제적으로 유명세를 치른 의성 쓰레기산이 막대한 세금으로 방치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고 나대지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의성군은 이대로 두면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방치 폐기물 처리에 289억 원을 쏟아부은 의성 쓰레기산에 또다시 국민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의성 쓰레기산 현장. 지난 2월까지 방치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고 지금은 텅 빈 공간으로 남았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산더미처럼 쌓인 20만 8천여 톤의 방치 폐기물에서 화재가 일어났고 해외 토픽 외신 보도로 국제적 망신을 샀습니다. 행정 대집행을 끝내고 유치권 행사에 들어간 의성군은 이곳에 자연성 회복을 위한 생태축 복원 사업을 표기하고 환경부에 국비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모두 4만 8천여 제곱미터 14,500평인 이곳에 내후년까지 생태 서식 습지와 탄소 저감습 등의 생태 복원 사업으로 자원순환 교육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낙동강의 하천 습지 생태축과 쓰레기산 일대의 산림 녹지축을 연결하여 파괴된 생태축을 복원하고 주변의 다양한 시설과 연계하여 광역 생태체험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복원 사업에는 국도비와 군비를 포함해 85억 원이 새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의성군은 1년 8개월 동안 쓰레기산의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이미 국비 185억 원 등 총 289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들여 폐기물을 처리했고 앞으로 개발 예정인 이 땅의 주인은 의성군이 아닙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법인 소유인데요. 게다가 지역금융기관에 근저당권도 설정돼 있습니다. 설정 금액은 약 15억 원으로 의성군은 땅 소유권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의 경매에 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결국 의성군은 방치 폐기물 처리와 생태복원, 땅 경매 등을 위해 최대 400억 원에 가까운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합니다. 의성군이 압류한 채권은 검찰이 확보한 범죄 수익 환수금 28억 원뿐으로 국고 손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의성 쓰레기산은 결국 세금 먹는 하마가 됐고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서 세금이 엄청나게 투입이 됐고 이 고통은 결국 그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전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불법 쓰레기 투기와 방치가 일어나고 있지만 지자체와 주민들의 감시망은 여전히 뚫려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경북에서는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구미와 경주, 영천, 경산에서 모두 7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4,77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최근 주간 1일 평균 확진자는 8.7명으로 낮아졌습니다. 인구 대비 경북의 백신 접종률은 1차가 18.8%로 전국 평균보다 2.3%포인트 높고 2차도 5.9%로 1.4%포인트 높습니다. 대구시의 화이자 백신 구입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오늘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검토 중인 단계에서 성급하고 과장되게 말해 깊은 상처와 실망을 줬다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며칠 전만 해도 선의의 백신 확보 노력을 폄훼하는 거라며 유감이라고 밝혔는데 나흘 만에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화이자 백신 3천만 명분이 곧 도입될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상당 부분 이게 가시적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단계에서 우리 대구시가 직접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 계약이 정부 몫이라던 대구시의 장담이 도입 불가로 결론나자 권 시장은 9일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부를 돕기 위해 선의로 시작했지만 사회적 비난과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백신 구매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정부가 검토 중인 사안을 성급하고 과장되게 언급함으로써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도록 자초하였습니다. 애초 백신 구입 경로가 정상적이지 않다며 정부가 의문을 제기했을 때도 대구시는 자신들의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며 반박해왔습니다. 그러다 전격 사과로 결국 입장을 바꾼 겁니다. 다만 권 시장은 가짜 백신 사기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단순한 백신 도입 실패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권 시장은 또 모든 잘못은 자신에게 있다면서도 도입을 추진해온 메디시티 협의회의 책임을 넌지시 짚기도 했습니다. 구매 의향서를 보내는 것까지는 대구시가 하도록 협의하였다는 메디시티 대구협의회의 전언을 듣고 사실관계 확인이나 추가 협의도 없이 대구시장인 제 명의의 구매 의향서를 보내주도록 하였습니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협의에서 시 예산은 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메디시티 협의회는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공동 이사장을 맡고 있고 올해만 시 예산 4억 8천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 도입 발표와 사과까지 대구시가 보여준 조급함과 무책임은 백신 도입에 사활을 건 전체 방역 역량에 혼선을 주기 충분했습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남편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를 뿌려 해치려고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배가 계속 아팠던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는데 법원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46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석 달 동안 남편이 출근한 뒤 남편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를 10여 차례 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부는 10여 년 전부터 계속 사이가 좋지 않아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남편은 2019년 11월부터 배가 심하게 아픈 증상이 나타나 지난해 1월 병원에서 위염과 식도염을 진단받았습니다. 이 시기 자신의 칫솔에서 소독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이를 이상히 여긴 남편은 아내를 의심했습니다. 한 달 뒤 남편은 아내 몰래 집에 녹음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설치했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남편 칫솔에 무언가를 뿌리며 왜 안 죽지? 락스물에 담그고 싶다고 말하는 아내의 음성이 녹음돼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지른 범행임을 알 수 있는 이 녹음이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아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수법이 불량하고 자녀와 가족이 심한 충격을 받았다며 범행 위험성이 높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남편은 아내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찰은 특수상해미수로 기소해 지난달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남편은 아내 몰래 녹음 녹취한 혐의로 앞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 법원은 증거 수집 목적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처럼 농작물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국산 진단고구가 개발돼서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2분이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연간 수백억 원이 넘는 피해를 막고 수입 대체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연간 기획 농업이 미래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토마토 재배 농장입니다. 줄기와 가지가 무성해 어른 키만큼이나 큰데 군데군데 병든 토마토가 보입니다. 누렇게 말라가는 가지와 잎, 총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겁니다. 안 나오면요, 바이러스 안 걸리면 한 줄만 나와요. 위에 C 부분에 있는 한 줄만 나오고요. 빨간 줄이? 예. 이곳에서는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같은 병이 생긴 건데 이번엔 진단키트 덕분에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갑자기 잎이 마르고 또 타들어가는 증상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좀 망쳤어요. 진단키트로 해서 진단 좀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피해를 좀 줄일 수가 있었고. 진단키트는 수박, 오이, 고추, 토마토 등 10개 작물의 바이러스병 감염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정확도는 95%가 넘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무상 보급을 시작해 지난 14년간 피해 예방액이 6,570억 원에 이르고 연간 1억 8천만 원의 수입 대체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소뿐만 아니라 화훼, 약용작물까지도 진단 범위를 넓히고요. 지금보다 더 빠르고 신속한 진단키트를 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작물은 신속하게 제거해 감염을 차단하고 작업 도구와 장비도 철저하게 소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59회 경북 도민체전이 이번 주부터 종목별로 개막해 오는 9월까지 계속됩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태권도는 영천에서 이미 경기 일정을 마쳤고 볼링이 오는 10일부터 상주에서 축구와 우슈가 11일 안동과 영주에서 시작됩니다. 올해 도민체전은 11개 시군에서 28개 종목이 분산 개최됩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라 개폐회식은 열리지 않고 참가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에 따라 진행됩니다. 안동시가 하회마을 내 전동차 출입을 막기 위해 마을 출입구 2곳에 차량 관제 시스템을 설치해 외부 차량을 전면 통제합니다. 문화재청은 차량 관제 시스템 설치를 위해 문화재 현상 변경을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안동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10월까지 국비 등 1억 원을 들여 관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문화재 안전요원을 투입해 마을 순찰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회마을에는 전동차 등 외부 차량으로 인해 크고 작은 관광객 사고와 가옥 훼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송군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오늘 남북 간의 새롭고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서 윤경희 청송군수와 임종석 경문협 이사장은 청송군과 북측 도시와의 항구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과 산림, 보건의료 등 청송군에 맞는 계획을 중점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송군은 2019년 청송군 남북 농업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조성하는 등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위해 다양한 준비 작업을 펴왔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경상북도가 건의한 2022년도 국가 투자 예산 가운데 4조 4천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년도보다는 7.1%, 2,957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문경 김천 간 내륙철도 건설, 식용 곤충산업 특화단지, 국립산림레포츠진흥센터 건립 등이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미반영 사업이 추가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협력해 추가로 8,400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안동과 예천에서 개막하는 제39회 대한민국 연극제 본선 공연에 참가할 연극 8개 팀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8개 팀은 서울극단 달팽이 주파수의 인사이드와 대구극단 헛짓의 혜영이에게, 광주극단 우아의 아스그집 등입니다. 대한민국 연극제는 다음 달 17일부터 8월 8일까지 안동과 예천에서 열립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오늘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전시실에서 세계 기록유산 꽃길을 걷다를 주제로 특별 기획전을 엽니다. 특별전에는 세계 기록유산인 유교책판과 석화, 국화, 석류, 모란 등을 새긴 능화판 등이 전시됐고 고서 속에 담긴 식물 이야기 등을 통해 옛 선비들이 아끼고 사랑한 식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의성의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른 것을 비롯해 상주 31.5도, 청송 31도, 안동 30.8도, 영주 29.4도 등 30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